조국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누라가 들어갔으니 나는 안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요.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나온 혐의로 부부간을 다 구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이가 조국이 청문회 하는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물론 진짜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정경심이가 그렇게 말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는 그 말이 실천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그 가족 전반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족의 관계에서 정경심이 언제까지 모든 것을 앓고 갈 것인가? 누가 정경심을 보고 자기 회사를 코스닥 회사를 이용하라고 던져주고 누가 정경심을 보고 자기 회사를 2차 배터리 회사로 키워보라고 자회사를 만들어주고 누가 정경심을 보고 투자한 돈을 다 빼내가라고 해주고 하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은 다 조국의 존재지요. A1A가 하는 영어 교재 회사가 WFM으로 이름을 바꾸고 코링코에 넘겨준 것도 또 웰스 CNT가 일대 주주로 정경심 일가를 이렇게 허용해 준 것도 다 이해관계가 있죠. WFM은 200수십억 원대의 버스 보조금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어제 집회 장소 가다 보니까 신성교통이라고 북한의 버스 파주 헤이리에서 서울까지 다니는 이 아주 좋은 시외 버스가 있더라고요. 동네 마을 버스나 하다가 저런 게 아주 몇백 대가 됐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웰스 CNT는 40억에 가까운 지자체 전기공사를 백수십 건을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자, 익성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말은 IFM이 익성의 자회사지 사실상 IFM의 소유자도 코링코고 정경심이 있다. 이렇게 보자면 정부가 왜 그렇게 굽신거렸냐, 자진해서 뇌물을 상납했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조국이 가진 위세 때문이었을 걸로 보고 실제로 조국이 이 코링코 전반에 연결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민정수석, 정권이인자, 자기 유력 후보의 지위를 이용해서 도움을 구체적으로 많이 줬을 것이다. 이게 지금 검찰 수사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사건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10억을 뇌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일가를요. 자, 어제 영장심사와 관련해서 SBS는 정경심이가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는데 이 주식을 사는 날 조국의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돈이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국이 직접 이 주식을 사면 드러나니 정경심으로 돈을 옮긴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식을 샀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정경심 혐의 중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들어간 거죠. 2018년 1월 달에 정경심은 WFM 주식 12만 주를 동생 명의로 사서 동생 집에 정권 실물을 보관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판사한테 영장 심사 때 이 돈을 어디서 나왔는가를 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날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아마 수억이 이동한 정황도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경심이가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샀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정경심과 조범동의 주식 매입과 WFM 목표 주가가 얼마다라는 것을 서로 논의하는 녹음 파일까지 공개해서 정경심 동생 집에서 발견된 주식의 실제 주인이 정경심이라고 판사한테 강조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WFM 주식 시세로요 12만 주가 6억에 샀다는 겁니다. 2억 4천만 원을 더 싸게 공짜로 취득했다는 거죠. 정경심한테 주식이 넘어간 다음 달 중국 업체와 2차 전지 소재 공급 계약을 발표하고 국내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가동한다 하는 아주 호재를 공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돼서 그렇지 정경심이 시세보다 2,000원 더 싸게 산 주식은 자기들 계획이 좀 돌아갔으면 이게 몇만 원이 될 거라고 보고 샀을 거예요. 정경심은 7,000원이 넘을 때 5,000원에 산 겁니다. 고작 2,000원 더 보려고 그렇게 사지는 않았던 거죠. 12만 주를. 이게 한 2, 3만 원, 4, 5만 원 될 수도 있다고 아마 뻥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기꾼은 더 그렇습니다. 사기꾼의 대부분이 실패해서 깜빵 가는 이유가 자기 패만 보는 거죠. 그래서 조범동이나 여기에 연루된 사기꾼은 너무 허접하고 또 공시나 짜놓은 구조가 너무 허접해서 저게 7천 몇백 원 하다가 떨어졌지. 자기들 계획안에는 몇만 원짜리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조범동이는 지금 정경심에게 이 타이밍에 사놓으면 이게 이제 올라갑니다.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정경심 입장에서는 뒤에 조국이 있다, 내가 주식 샀다라는 걸 온 장안에 알리고 싶었을 건데 저 팀의 딜레마는 그야말로 조범동이도 365, 여기 연결된 우국한이도 365, 전부 3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도 좀 스케일이 크게 뻥을 쳐야 되는데 워낙 없는 소재를 가지고 분을 발라보니 전부 의심을 한 거죠. 그렇다고 조국이 여기 있다 하면 몇만 원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제 언젠가는 뻥 터져서 피해자들이 터질 거고 그 말을 하지 못하면서 적당히 호재가 있는 척 하다 보니까 잘 먹혀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과 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기본만 해도 2, 3만 원은 갔을 건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안 됐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했지 돈 버는 노하우나 테크닉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선수만 붙었으면 제가 봤을 때 3만 원은 갔다 이래 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미공개 정보와 범죄 수익 은닉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판사한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설명을 할 때는 검찰이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판사 앞에서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주 논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단계별로 완벽하게 설명을 했고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범죄 수익 은닉죄에 대해서 방어하는 정경심의 논리는 매우 궁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 비리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검찰이 정경심이가 총장상을 위조해서 자녀 입시에 써먹고 활동 기간도 부풀리고 또 키스트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허위 증명서로서 위조처럼 어떻게 했는가를 낱낱이 설명을 했고 정경심의 자녀의 입시에 동원된 상장과 증명서가 대부분 가짜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럼 판사가 봤을 때 한 개를 가지고 진위 여부도 아니고 전부 가짜입니다 이랬는데 판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수용하겠느냐.
정경심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정경심의 변호인단은 표창장은 위조 안 됐고 인턴도 정식 활동을 하고 받은 거라 했지만은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가짜 맞다고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정경심의 WFM 갱년 개입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WFM의 직원들이 검찰에 와서 진술하기를 정경심이가 WFM 회의에 들어와서 흑자가 났느냐 적자가 났느냐고 직접 물었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렇게 지금 말한 정경심의 말에 대한 진술과 증거들로 경영을 정경심이 직접 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항투정권의 김경록이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이 오촌 조카인 조범동이가 WFM의 영어 사업에 대해서 봐달라고 했다. 그걸 자문하고 나가면 조범동은 직원들한테 저 사람 봤지? 민정수석 부인이고 지금 우리 회사를 뒤를 봐주고 있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자, 정경심 측은 근데 김경록의 이런 증언은 정경심이가 조범동이한테 이용당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려고 김경록이가 그래도 정경심 편에 서서 진술을 한 내용인데요. 정경심 측도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주장하며 조범동이가 정경심에게 다 뒤집어 세워서 정경심이 경영에 관여하거나 그런 지시를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이거는 정경심이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룰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WFM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특허권 담보를 통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 자 이런 것이 일종의 불법행위인데 정경심이가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수동적이 아니라 자기가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의 최소한의 범위, 사실 수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 정경심의 이것보다는 한 10배쯤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조범동이가 돈을 10억 5천만 원, 13억을 빼돌려서 정경심에게 준 부분이라든지 되돌려 줬어요. 그러니까 정경심은 투자한 돈을 다 찾아갔어요. 그럼 이 성격은 사실상 투자한 척 한 것이지 진정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경심이 한테 뇌물죄, 3자 뇌물죄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적용하려 해도 이 부분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판사에게 덜미가 잡혀서 영장 기각 사유가 될까봐 검찰은 딱 엑기스만 11개를 뽑아서 영장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조국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조국은 뇌물죄가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심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WFM의 우국하니가 53억의 주식을 코링코에 준 문제. 이거는 코링코 주인을 의식해서 준 거죠. 누가 53억의 주식을 줍니까? 그건 뭔가 하면 결국은 덕을 본 부분을 나한테 덕을 보게 해준 사람한테 산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웰스 CNT에 돈이 한 28억인가 들어갔는데 곧바로 다 빠져나가고 그 중에 13억은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했다는데 정경심에게 조국 일가에게 갔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면 웰스 CNT가
왜 그걸 봐줬겠느냐? 바보입니까? 웰스 CNT는 돈 20매덕 중에 쓴 돈이 5천만 원이라잖아요. 그거는 웰스 CNT가 엄청난 공사를 수주하니까 봐준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익성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돈, 인수하는데 잠깐 이용한 돈, 그 돈이 저축은행에서 왔다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250억 안팎의 브릿지론이 왔다 갔다 하게 해준 것도 일종의 뇌물 제공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조국과 관련해서 드러날 거고, 윤규건, 정상훈, 조국 이 세 사람의 관계, 또 민정훈이라는 사람도 등장했지요. 이런 관계에서도 모종의 조국을 덕을 본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정권의 2인자로 2년 2개월이나 있었고 차기 주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수많은 불나방이 뛰어들었을 건데 하필 조국 주변에는 주가 조작하고 주식 브로커들 또 이런 사기꾼들이 대거 꿰어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윤규건이가 또 소개 역할까지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조국 일가가 직접 관여했던 코링코나 WFM에만 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사고가 곳곳에 나가 있을 거다. 사람은요, 어디 전화 걸어서 한 번 부탁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자기 권력으로 한 번 부탁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 부탁 들어와서 그걸 어디에 시키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겁니다. 이양빼린 몸 엄청 해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의식도 없이요. 이제 검찰이 다 잡아서 뇌물로 쳐넣어야 된다고 봅니다.